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서울에서 입주 5년 이하의 신축 아파트 가격이 올해 처음으로 입주한 지 3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 가격을 앞질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정보서비스 업체 직방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3.3제곱미터당 평균 매매가는 신축 아파트 3,530만 원, 노후 아파트 3,263만 원으로 신축 아파트 대비 노후 아파트 매매가가 0.92배로 나타났습니다. 분양가가 상승하고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 선호도가 높아진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경기도 일부 택지지구 등에 대해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하는 의무 거주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최근 과천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한 전세 수요로 인해 시장이 과열됐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깊이 10m 이상 토지 굴착공사와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 공사는 감리원이 상주에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굴착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나 옹벽 붕괴 사고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서울에서 신규 아파트 매매 가격이 노후 아파트를 처음으로 추월했다고 하는데요. 정부의 최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의 규제들로 인해서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을 통한 수익 기대는 줄어든 반면 새 아파트로는 수요가 몰리면서 올해 처음으로 이 같은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자, 이 시간 함께 하시다가 궁금증 생기시는 분들 전화, 문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면 1:1 상담이 가능하고요. 또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 메시지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또한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출발할게요. 네, 부동산 올인원 오늘은 이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우리재테크 부동산연구소의 박영신 소장님 나와주시죠.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선 강의로 오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매일매일 쏟아지는 부동산 이슈들로 인해서 여러분들 참 많이 정신이 없으셨을 텐데요. 오늘은 통계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살펴주신다고 합니다. 이슈 진단 만나보시죠. 네, 2019년도가 이제 마무리돼가고 있기 때문에 1년간 통계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값이 어떻게 됐는지 잘 아시다시피 작년 대비 가격이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8년도에 2019년도 시장을 제가 예상했던 전망했을 때도 올해 시장은 가격은 오를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 올랐습니다. 내년도 마찬가지고요. 내년도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는 거는 타이밍을 언제 잡느냐 가장 중요하겠죠. 그 타이밍을 지금 잡지 않으면 똑같은 물건을 더 비싸게 주고 사야 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신 분들도 좀 2020년도 시장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투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시장 변화를 통계를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전체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볼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10월부터 2019년도 10월까지 1년 정도 통계입니다. 그랬을 때 소비자 물가부터 해서 실제적인 주택담보대출 금리라든가 아니면 건설 또는 건설 수주액 다 통계를 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는 2018년도 10월에 2.0%대여서 지금 9월 달에 0.4%. 소비자 물가가 오르질 않고 있죠. 물가는 오르지 않고 경기는 안 좋고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담보대출 금리는 기준금리가 내리면서 경기 악화로 인해서 금리가 내리면서 점차 3%대에서 2%대로 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대출금리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대출 금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주택담보대출 연체율도 조금씩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되고요. 건설 같은 경우도 건설 수주액이 쭉 보시게 되면 등락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건설은 뭐 주택뿐만 아니라 현재 토목공사부터 기본적인 모든 건설 다 포함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보시게 되면 이제 아파트를 이제 건물에 관련된 내용 봤을 때 준공 물량과 현재 미분양 물건, 현재 2018년도 10월 달에는 준공 물량이 현재 5만 가구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현재 2019년도 9월 달까지는 현재 4만 3천 가구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현재 미분양 물량도 현재 점차 늘었다 줄었다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지만 그 수치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 부동산 소비자 심리 지수도 100을 넘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2018년도 10월 달에 100을 찍고 이제 11월 달쯤에 현재 꺾기 시작하면서 쭉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108까지 전년 어떤 저점을 다시 회복을 해서 고점으로 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택 매매 가격 전망, 주택 매매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전망하는 부분도 이제 100을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격이 더 오를 거다라고 이제 소비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소비자 심리 지수도 말씀드린 대로 2018년도 9월부터 이제 올해 9월 10월까지 봤을 때도 현재 점차적으로 봤을 때 이제 오르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현재는 108.4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100이 넘어가게 되면 현재 가격이 오른다라고 계산하는 거고요. 100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이제 움츠러드는 시기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는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고 현재 모두가 다 생각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라든가 아니면 현재 경기, 주택사업 경기 같은 경우도 수직으로 상승을 보실 수 있다. 그만큼 이제 주택에 관련된 또 주택을 다시 한번 또 구매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매 가격 같은 경우도 뭐 당연히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매매 가격이 오르게 되면 당연히 따라 올라가 주는 게 전세 가격.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토지까지 이제 같이 올라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월등히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프만 봐도 시기를 언제 잡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만약에 저점인 2019년도 1월, 12월에 만약에 구입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격을 많이 어떤 그 투자 가치를 봤을 때는 시대 차익을 많이 보는 상황이 됐다. 어느 시점에 들어가냐 가장 중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그래프는 계속 상향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주택 유형별로 봤을 때 이제 주택이라든가 또 아파트, 주택에는 모든 것들이 포함되지만 아파트 연립 다세대 뭐 단독주택 다 들어가겠죠. 그랬을 때 아파트 가격은 당연히 월등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랬을 때 저점을 찍고 다시 이제 고점을 회복하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 봤을 때 아파트 같은 경우 또 현재 주택이라든가 연립 단독도 같이 덩달아서 올라가고 있다. 아파트 가격이 이제 우리나라 기준점을 봤을 때는 아파트가 선행지수.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저층 단지도 같이 가격이 같이 오르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고 보셔야 되고. 규모별로 봤을 때는 소형 평수냐 중대형이냐 이렇게 따지겠죠. 그랬을 때 소형 평수는 이제 40평방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요거는 현재 12평 따라서 18평형 아파트겠죠. 거기에 최대 규모로 봤을 때 135, 50평이 넘는 아파트로 기준을 잡습니다. 그랬을 때 재밌는 거는 실제적으로 작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쭉 봤을 때 현재 소형 평수의 어떤 그런 가격, 매매 가격은 조금 더 하락이 된 편이고요. 중대형이 많이 오른 편입니다. 중대형이 거의 조금 현재 완만하게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태다. 중대형 평수의 선호도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소형 평수 공급량이 많아지다 보니 당연히 희소 가치가 높아지는 중대형 가격도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실제적으로 어느 지역에 또 분포가 되냐에 따라 또 달라지겠죠. 지역적인 물량이라든가 지역적인 한계, 지역적인 주변 환경 이런 거 다 따지셔야 되기 때문에 주택을 단지 집이 잘 지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그 집을 선택하실 게 아니고 집을 허술하게 지었다 하더라도 그 주변 상황이 좋다 한다면 가격은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거 꼭 참고하시고요. 재건축 가격은 서울과 강남 4구, 경기, 인천 쭉 봤을 때 당연히 뭐 서울 지역의 강남 4구가 가장 비싸겠죠. 5,589만 원 평방미터당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경기와 인천, 강남 4구를 뺀 나머지 봤을 때는 인천 지역은 거의 500만 원대고요. 592만 원 정도. 경기 지역이 한 2,176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전체 지역으로는 5,200만 원 정도, 강남 4구는 5,589만 원 정도.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 가격입니다, 이게. 지역별로 분양 가격, 전체적인 통계로 봤을 때 지역별로 재건축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까지 싹 다 포함시켰을 때 전체적으로 현재 서울 지역은 3,172만 원 정도 나타내고 있고요. 나머지 지역은 거의 서울의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위치에 있다. 당연히 서울 지역으로
인구가 구성되고 요소가 많이 몰리기 때문에 당연할 수밖에 없다. 뭐 이게 지금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당연히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분양 물량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는 서울, 경기, 인천부터 해서 전국 팔도 쭉 봤을 때도요. 서울, 경기가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 물량 말고는 이제 추가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물량 자체가 워낙 작고요. 경기 지역은 가용 토지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그만큼 또 많이 확보해서 지난 몇 년 동안 굉장히 공급량이 많이 늘어난 걸 보실 수 있고요. 거기 봤을 때도 60평방미터 이하 18평형, 18평 아파트니까 25평짜리 아파트겠죠. 25평짜리 아파트가 당연히 월등히 많이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지방 같은 경우는 25평형보다는 이제 33평형 아파트를 더욱더 많이 선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분양 물량도 또 준공 다 지어진 상태에서도 주인을 못 찾는 주택도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요.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늘어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6만 2천 가구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준공후 미분양뿐만 아니라 미분양 물량이 그만큼 는다는 얘기는 이게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지방 쪽에 많이 편중돼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 시장은 갈수록 현재 더욱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월세 거래량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전월세 거래량 월세 비중, 뭐 월세가 얼마나 차지하느냐 그 비중을 나타내는데 2018년도 9월부터 이제 딱 1년 정도 통계를 봤을 때도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현재 이사철과 비이사철을 나눴을 때 굉장히 그 수치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렇지만 재미있는 부분은 월세 비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41.5%대까지 지난 한 1, 2개월 사이에 41.5%대까지 올라갔다 보실 수 있고요. 월세 비중이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높아진 전세가를 감당하지 못한 수요들이 월세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 월세로 전환이 되게 되면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매달 들어가야 될 월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경제 활성화에는 조금 더 악영향을 미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 평균 월세 보증금은 주택 같은 경우는 현재 5,9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 6,700만 원 정도가 현재 평균치고요. 연립은 3,100만 원 정도, 단독은 8,200만 원. 단독 같은 경우는 전체 주택을 다 쓰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보증금이 더 비쌀 수밖에 없겠죠. 여러 가지 여건들을 보셨을 때도 앞으로 투자 가치는 있다 없다를 기준 잡는 거는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그 흐름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우상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2020년도 부동산 시장도 지역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겠지만 해당 지역 같은 경우는 무조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무조건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도래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가치는 지금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에는요, 통계를 통한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살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시장의 변화들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저희가 발빠르게 체크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시장 속에서 돈 될 만한 부동산 과연 어디에 숨어 있는지 오늘 소장님께서 두 지역을 선별해 오셨다고 합니다. 소장님 어디일까요? 네, 역삼동과 서초동인데요. 두 개 물건 다 이제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과 현재 근린생활시설에 점포라든가 사무실을 쓸 수 있는 다용도를 쓸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수익이 요즘에 괜찮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상품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강남 지역에서 돈 될 만한 수익형 부동산으로만 두 지역 골라주셨다고 하는데 일단 강남구 역삼동부터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박영신 소장과 첫 번째로 떠나볼 지역은 바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2호선 역삼역 주변에서 저희 오늘 원룸 구조의 오피스텔을 찾아볼게요. 자, 시세 살펴보시죠. 약 2억 9천만 원에서 4억 2천만 원까지 잡혀있네요. 자, 그동안 강남 부동산 투자 생각만 하셨다면 오늘 소장님을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입지에서 여러분들 소액 투자하시라고 아마도 원룸 오피스텔을 선별해 오신 것 같은데 소개 바로 들어볼까요? 네, 테헤란로입니다. 강남역부터 삼성역까지 연결된 테헤란로, 바로 테헤란로 이면에 있는 물건이고요. 현재 신축 중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소형 오피스텔이다. 그래서 주거용 또는 업무용 같이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한테 잘 맞는 투자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헤란로죠. 테헤란로가 삼성역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당연히 국제로 복합지구와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헤란로 주변이 워낙 또 현재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개발 후광 효과가 많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많은 직장군이 발달한다 보셔야 되고요. 강남역까지도 걸어서 도보 한 10분 내에 도달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강남대로와 연결된 현재 신분당선 연장선이라든가 롯데칠성 또는 현재 삼성전자 여러 가지 우리나라 대기업들, 중소기업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 주변이 1인 직장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인 직장인들 상대로 임대를 놓을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주변에 이제 어떤 기업체들이 많은가 봤더니 IT 기업과 엔터테인먼트 사업 기업체들이 이렇게 수도 없이 빼곡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주변에는
관련된 사업에 또 파생 기업이라든가 거기에 또 관련된 업체들, 그 업체 종사자들 다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겠죠. IT 기업과 엔터테인먼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젊은 직장인들 많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지역은 서울에서도 현재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현재 꼽힐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야 되고요. 주변의 인프라야 뭐 당연히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죠. 병원, 종합병원부터 해서 관공서, 거기 주변의 교통 또는 현재 교통이 어느 지역으로 가든 간에 다 연결될 수 있는 사통팔달이죠. 당연히 또 지하철부터 연결된 부분 또는 그 주변의 학군이라든가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이 워낙 잘 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 때문이라도 젊은 층들 굉장히 많이 몰린 지역이다 보셔야 되고요. 주변의 오피스텔 시세를 한번 그래프로 봤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전에 이제 중공된 물건이겠죠. 근데 재밌는 부분은 오피스텔인데도 불구하고 테헤란 주변에 있는 오피스텔들은 가격이 오릅니다. 수익형 부동산은 현재 수익만 보기 위한 어떤 물건이지 차익을 실현시킬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테헤란은 다릅니다. 여기가 수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의 지금 현재 4년, 5년 된 아파트 오피스텔도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는 부분도 보실 수 있습니다. 거의 수직으로 올라서 현재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 걸 보시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높다 보셔야 되고요. 그 주변에는 이 지금 복합 사업을 진행되고 있는 르네상스. 단순하게 호텔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업무와 숙박시설이 같이 만들어집니다. 두 개 동이 올라가고요. 당연히 업무시설과 숙박시설이 만들어지는 얘기는 관광호텔 수요를 끌어들이고 거기에 관련된 업무까지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동과 연결이 된 연계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포커스를 맞춰지고 또는 직장인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 수요는 더욱더 늘어난다 보셔야 됩니다. 또 현재 그 주변에는 현대자동차, 기어자동차, 삼성역에 개발되는 부분은 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천 건너서 송파 쪽에 현재 잠실운동장까지 같이 개발하면서 현대기아자동차가 본사 이전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전시장이라든가 공연장, 호텔, 판매시설, 오피스까지 같이 만들어집니다. 여러 가지 기업체들 또는 관련된 시설들이 더욱더 많이 확충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로 이 주변에 인구 구성들이 좋아지고 앞으로 직장인들이 많이 늘어난다. 거기에 지하구간 개발을 하면서 GTX A 노선과 C 노선, 거기에 따라서 또 위례 신사선, 또 복합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영동대로 통합 개발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실 필요 있고요. 당연히 삼성역이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에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각 전철역 주변으로 했을 때 현재 용도를 조금 더 높게 만들 수 있는 또 용적률 또 종상향이라든가 용도 변경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거지역도 현재 용적률을 250%까지 또는 현재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800%까지 현재 풀어주는 걸로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 가치 또는 토지 가격이 그만큼 많이 올라간다. 임대료도 더욱더 상승할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시세는 작은 평수부터 큰 평수까지 따졌을 때 2억 9천만 원에서 4억 2천만 원까지고요.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시 2억 3천만 원에서 3억 1천만 원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실투자 금액은 당연히 6천만 원에서 1억 1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 보셔야 되고요. 월세 같은 경우는 임대 금액이 2천만 원에 월 105에서 120만 원 정도 가능합니다. 대출 가능 금액은 당연히 상업용 부동산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나옵니다. 2억 원에서 2억 9천만 원까지. 실투자 금액이 7천만 원에서 1억 1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아주 소형 오피스텔이지만 투자 가치는 못지않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헤란 직장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임차 수요는 풍부해지고요. 더욱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1인 가구 최다 지역이기 때문에 소형 거주 공간의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다. 당연히 어떤 수요가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겠죠. 서울 최대 상권과 다양한 직업군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면 시세 차이까지 가능한 유일한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되는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1인 가구 밀집 지역인 강남구 역삼동에서요. 원룸 오피스텔 찾아봤습니다. 수익형 부동산 임에도 매매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다고 하니까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지역도 만나볼게요. 자, 부동산 정보 체크 박영진 소장과 두 번째로 떠나볼 곳 바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이네요. 3호선과 신분당선 함께 지나는 양지역 역세권에서 오늘은 근린 생활시설 찾아오셨습니다. 시세 만나보시죠. 약 4억 3천만 원에서 5억 9천만 원 정도로 잡혀있네요. 자, 서초구 서초동의 근린 생활시설에서 아마 한호실을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용도가 다양하게 좀 이용이 가능할 것 같고 여러 가지 매력들이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만나볼까요? 네. 부동산은 뭐니 해도 입지겠죠. 전철역과 가까운 지역들 또는 강남 어떤 그 지역의 교통 여건들, 주변 환경 다 봐야 되는데요. 전철역과 채 1분이 걸리지 않는 또 전철역 2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투자 가치 높아집니다. 보시더라도 현재
신분당선과 3호선 교체하는 지역, 더블 역세권이죠. 전철역 2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전철역에서 채 1분이 걸리지 않는 초역세권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봤을 때는 서초 YC 주변에 이제 당연히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 진행되면서 주거, 상업 또 근린 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상업과 주거시설이 복합시설이 만들어지겠죠. 거기에는 또 강남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강남대로 바로 이면이다. 또 더불어서 GTX 신호선이 이제 확정된 노선이죠. 의정부에서 금정까지 가는 구간이 이제 지금 이제 토지 보상이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7, 8년 후에는 이제 트리플 역세권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봤을 때 대치동의 학군이라든가 그 주변의 재건축 단지들, 그리고 현재 재건축 아파트가 있는 또 강남 역세권, 그 주변에 롯데타운이라든가 삼성과 관련된 직장인들 굉장히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어떤 업종을 선택할 건지에 따라 당연히 달라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강남대로 연결된 강남역 신분당 양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죠. 강남역까지도 한 15분이면 걸어갈 수 있는 조건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기본적으로 잘 갖춰진 지역이다 보니까 교통 여건도 우수하고 그 주변에 인구 구성도 상당히 우수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아와 우성 3차, 2차, 1차까지 무지개까지 5천 세대가 현재 재건축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구들은 더욱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조금 더 늘어나기 때문에 또 가격 경쟁력도 굉장히 높아지고요. 롯데와 삼성 관련된 사업들이 또 다시 확충이 되면 당연히 이 주변에 또 인구 구성도 좋아지고요. 강남대로 바로 이면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남역과 양재역까지는 이제 업무시설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이 주변에서는 실제적으로 이제 관련된 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업시설들이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피부샵이라든가 아니면 사무실로 써도 되고요. 점포로 써도 되고요. 여러 가지 용도가 가능한 물건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그 주변 인프라가 워낙 좋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변에서 또 전철역과 가까운 부분 때문에라도 아무래도 그만큼 또 상행이 하는데 그만큼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역 잡혀져 있기 때문에 물건 자체의 가격도 올라갈 수 있는 조건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1차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붉은 색깔이 먼저 개발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주변에 현재 관광호텔이라든가 업무시설들이 더 확충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더욱더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요. 건너편에는 서초구청 쪽에는 현재 복합청사로 또 개발된다.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여기에는 복합청사가 단순하게 구청만 들어서는 게 아니라 판매시설과 유통시설이 같이 만들어진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서초구의 R&C 단지, 연구원 단지죠. 연구원 단지 KT, 삼성, LG, 현대까지요. 연구원 단지와 일반 직장인들이 혼재하는 100만 평 정도 규모의 개발입니다. 그래서 유통시설, 판매시설과 자체적인 자급자족이 될 수 있는 거대 도시 정도가 만들어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주변의 인구 구성들, 직장인들 굉장히 풍부해질 겁니다. 당연히 전철역 주변이 더욱더 활성화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자리와 생산 유발 효과도 큰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GTX 신호선 말씀드린 대로 실제적으로 이 노선을 보시더라도 이 녹색 구간입니다. 녹색 구간이 현재 의정부에서 군포 금정까지 가는 구간에서 삼성역에서 다음 역이 바로 양재역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시게 되면 당연히 이 지역은 트리플 역세권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2024년 정도 개통이 될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 시세 말씀드리겠습니다. 4억 3천만 원에서 5억 9천만 원 정도. 실제적으로 이 점포는 현재 실제적으로 임대가 대기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50에서 18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대출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3억 4천만 원에서 4억 7천만 원까지. 정말로 소액으로 가능합니다. 6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채 1억이 들어가지 않은 돈으로 한 달에 그래도 150에서 180만 원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굉장히 고수익 상품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강남대로 직장군이 워낙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임차 수요가 풍부하고요. 당연히 그로 인해서 그 주변에 상권이 굉장히 좋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재역세권 개발 사업에 의해서 투자 가치는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또 임대료로 인해서 굉장한 큰 고수익률이 유지가 된다. 요즘 저금리 시대에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자랑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역세권과 환승역 또는 3호선과 신분당선 또 GTX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앞으로도 투자 가치는 더욱더 높아지고 임대료도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 전철역과 가깝기 때문에 앞으로도 입지는 더욱더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리하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초역세권에서 근린 생활시설 저희가 만나보고 있습니다.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아래 전화번호 02-3153-2668번으로 연락 주시면은요.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들, 궁금증들 저희가 해결을 해드릴 거고요. 자, 근린 생활시설이고 임대료가 앞으로 오를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주셨는데 그래도 투자에 앞서서 유의할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상업용 부동산은 실제적으로 얼마의 수익률을 보장하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연결될 수 있는 상권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공실이 없어야 되겠죠. 공실이 없고 점포가 계속 바뀌면서 업종이 바뀌면서도 계속 연결될 수 있는 조건들, 그거는 무조건 입지가 좋아야 됩니다. 당연히 실제적으로 작은 평수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임대료가 현재 형성된다면 이 주변에는 가격 경쟁력이 앞으로 더욱더 높아질 거고요. 주변 환경 변화로 인해서 직장인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상권은 더욱더 커질 겁니다. 당연히 다양한 어떤 상품들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점포 또는 현재 뭐 피부관리샵이라든가 기본적인 연결들을 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된다는 얘기겠죠. 앞으로 투자 가치는 이런 부분을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5년, 6년 정도에 얼마 정도 확보될 수 있는 임대료가 있는가 이걸 보셔야 되고요. 당연히 1차적으로는 그 주변 환경 보셔야 되고요. 당연히 상업용 부동산이기 때문에 취득세와 부가세가 따로 있긴 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주택수에 포함되어 안 되는 부분에 수익을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주택자들, 특히 집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수익을 한 달에 150에서 180만 원 정도 작은 금액 아닙니다. 그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노려보시면 장기적으로 환매도 가능하면서 나중에 투자 가치까지 있는 가격도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시고 가장 중요한 소액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상업용 부동산은요. 입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해 주셨어요. 그런 입지가 아주 좋은 서초구 서초동의 근린 생활시설 한호실 만나봤고요. 자, 그리고 내년도 전망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료 세미나 1:1 상담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자, 매주 수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고요. 주제는 2020년 부동산 시장 전망입니다. 일단 수요일 오후 2시부터는요. 무료 세미나 그리고 무료 1:1 상담이 함께 진행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주말이 가능하신 분들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1:1 무료 상담도 안내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 빠르게 연락 주시고 우리 소장님과 함께 만나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 시간 꽉 채워주신 박영진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소장님과 함께한 정보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박영진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 정리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전화, 문자 통해서 저희와 바로바로 소통이 가능합니다. 저희와 소개해드리는 부동산 관련한 궁금증은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도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움 드릴게요. 자, 이제 또 어떤 부동산, 어디에 좋은 부동산이나 찾으러 이분 모셔보려 합니다. 더 좋은 부동산 연구소의 고경재 대표님과 인사부터 나눌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많은 분들이 좋은 부동산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오늘 두 지역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네. 자, 오늘은 우리가 동대문구 장안동 지역과 그리고 강서구 방화동 지역 이 두 지역을 살펴보겠는데요. 두 지역 다 가격이 저렴한 게 장점이고, 그리고 특히 동대문구 장안동 같은 경우는 강남의 접근성, 그리고 서울 중심지인 동대문이나 할지 강화문, 종로 이런 지역으로의 출퇴근이 굉장히 좋은 직주 근접형 그런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서울 25구 중에 가장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곳입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임차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그런 지역인데요.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두 지역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가격이 저렴하다, 그리고 접근성이 좋다라는 공통점을 가진 두 지역인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지역부터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고경재 대표와 첫 번째로는요, 바로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으로 떠나보겠습니다. 5호선 장안평역 역세권에서 오늘 스리롱 구조의 아파트를 찾아오셨는데요. 아파트의 가격 만나보시죠. 시세는 약 3억 6,700만 원에서 4억 원 정도로 예상되네요. 자, 5호선 장안평역 주변에서요, 좀 넉넉한 방 3개짜리 아파트를 골라주셨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가져와 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입지 분석부터 도와주시죠. 자, 동대문구 장안동 지역입니다. 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하철 5호선 장안평역이 가까이 있고요. 그리고 한 정거장만 동쪽으로 이동하신다면은 군자역이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지하철 7호선을 타신다면은 건대랄지, 그리고 강남, 청담 이런 지역으로의 출퇴근이 굉장히 편리한 그런 입지를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승용차를 이용하더라도 주변에 도로망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동부 간선도로를 비롯해서 그리고 강변북로랄지 올림픽대로 그리고 내부 순환도로 등을 이용하기에 가장 편리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장안동 지역은 30, 40 세대들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특히 동대문으로의 출퇴근 약 15분대면 출퇴근이 또 가능하고요. 그리고 잠실 그리고 강남으로도 20분대면 출퇴근이 가능한 그런 입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본 매물은 장안동 사거리 주변에 있는데요.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도보 약 5분 거리 이내에 다 학교가 위치해 있고, 그리고 본 매물은 아파트입니다. 약 23평 정도 되는 실평수가 23평 되는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3, 4인 가족이 살기에 굉장히 또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주변에는 아트몰이랄지 그리고 영화관 그리고 마세거리 그리고 우리가 병원이랄지 그리고 은행 이런 것들이 다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살기에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까이에는 중량천 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배봉산 근린공원 그리고 용마산이랄지 한강의 접근성 그리고 어린이 대공원 이러한 녹지축도 다 이용해 볼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한 그런 입지를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곳이요, 직장으로 이동이 편리해서 30대, 40대 분들이 좀 몰려들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초등학교, 학교들까지 잘 구성되어 있다고 해서 가족분들도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자, 실거주 목적 이외에도요, 투자 목적까지 좀 만족시켜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개발 호재는 어떨까요? 자, 그렇습니다. 이 동대문구 장안동 하면은 주변에 임차 수요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가까이에는 시립대가 있고, 그리고 건국대랄지 한양대, 세종대 이러한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요가 풍부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장안동 지역은 주변에 답심리, 전농동과 이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들이 새롭게 뉴타운으로 우리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파트 가치가 크게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청량리 재정비 촉진지구, 자, 이러한 지역들도 지금 착공에 들어가고 또 높은 비율의 그런 우리가 청약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주변에 이문동, 희경동, 그리고 면목동, 중화동 이러한 주변에 많은 노후 시설들이 뉴타운 사업으로 탈바꿈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이주 수요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주거의 가치가 크게 개선됨으로 인해서 장안동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주변에 동부 간선도로 지하 사업이 있습니다. 이 지하 사업은 오늘 발표된 뉴스에 의한다면 2021년 착공을 해서 25년이나 26년 정도면은 민자 고속도로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석관에서부터 시작해서 청담동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도로인데요. 특히 하행선은 21년부터 착공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의정부로 올라가는 상행선, 이것은 2022년 정도면은
우리가 서울시 재정사업을 투자해서 이 도로는 무료로 전 차종이 이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하행성 같은 경우는 자동차 전용 도로로 이용되기 때문에 상당히 강남으로의 출퇴근이 그만큼 더 가까워짐으로 인해서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 지상 도로에는 이렇게 수변 공원화를 시켜서 여의도 공원의 약 10배 정도, 약 75만 평에 이르는 그러한 수변 공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주변의 가치들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누구나 다 이러한 우리가 중량천 주변에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선호들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청량역, 가까이에 청량역이 있는데, 자, 이곳은 우리가 서울 동북권의 교통의 허브 지역으로 탈바꿈되는 지역입니다. 현재도 5개의 그러한 지하철이랄지 KTX 이러한 전철들을 이용할 수가 있고, 앞으로도 5개의 교통망이 들어서는데요. 자, 이곳에 특히 GTX B노선이랄지 신호선 같은 경우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올해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호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의정부까지 이어지는 그런 교통망인데요. 자, 이곳은 2021년 착공을 합니다. 그렇다면 26년이나 7년 정도면 개통을 하게 되고, 그리고 B노선 같은 경우는 인천 송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양주 마석까지 이어지는 그런 교통망인데요. 이러한 GTX가 들어서는 곳이 가장 집값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일자리 사업입니다. 자, 이곳은 우리가 장안평 일대에 중고 자동차 매매센터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곳을 새롭게 개발을 해서 우리가 낡은 곳을 새롭게 바꿈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크게 창출하고, 그리고 그곳에 많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자, 이러한 계획들이 늦어도 2021년에서 21년 정도, 20년에서 21년 정도면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자, 이곳이 새롭게 탄생됐을 때 일자리가 약 10,000여 개가 창출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곳의 자동차 산업을 더욱더 한 단계 발전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건데요. 자, 자동차 우리가 판매랄지 전시, 그리고 정비 튜닝 사업을 더욱더 활성화시켜서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사업들이다라고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들까지 저희가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 주변에 뉴타운 사업도 이루어지고 GTX까지 지나가면 지역에 투자를 하면은 정말 내가 좀 가격적인 부분에 이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장안평역 역세권에서 방 3개짜리 아파트 투자 금액적인 부분도 좀 체크를 해주실까요? 자, 그렇습니다. 3룸 아파트라는 거 강조드리겠고요. 자, 가격은 3억 6,700만 원에서 4억 원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전세를 놓고 투자를 한다. 전세는 3억 3,700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놓고 투자를 한다 하면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 아파트 4인 가족이 살 수 있는 아주 저렴한 가격이고, 그리고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월세를 놓고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보증금 7천에 월 110에서 130만 원까지 월세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때는 대출 2억에서 2억 1천만 원 정도를 활용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보증금과 대출을 제외하고 나머지 9,700에서 1억 2천만 원 정도면은 월세로도 투자가 가능한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무려 4명이 이용할 수 있는 4인 가구에게 딱 적합한 3룸 아파트가요, 장안평역 근처에서 전세를 활용했을 때 3천만 원부터 투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자, 궁금증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투자 포인트 정리해 주실까요? 자, 그렇습니다. 동대문구 장안동 3룸 아파트입니다.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동북권의 교통 핵심 지역으로 바뀌기 때문에 향후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은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강남이랄지 잠실, 동대문 등으로의 출퇴근이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약 20분대면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30, 40 세대들이 선호하는 그런 지역이고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에 시세 차익도 크게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직은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세 차익 노려볼 수 있는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방 3개짜리 아파트로 들여다봤고요. 다음 지역도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고경태 대표 두 번째로는요. 바로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으로 가보겠습니다. 9호선 신방화역 역세권에서 이번엔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을 좀 선별해 오셨는데요. 시세는 약 2억 4,900만 원에서 2억 6,900만 원 정도로 예상되네요. 자, 서쪽으로 왔고요. 이번에 만나볼 지역은 강서구 방화동입니다. 살짝 보니까 9호선 지하철역 가까이일 것 같아서 입지가 기대됩니다. 어떨까요? 자, 이번에는 서울시 서남권에 위치해 있죠. 강서구 방화동 지역입니다. 자, 강서구가 앞으로 가장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지금 계기를 맞고 있는데요. 자, 이곳에 일자리가 많이 창출된다는 곳입니다. 현재는 송파구가 서울시 인구 1위입니다. 향후 1위로 탈바꿈하는 지역이 바로 강서구다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본 매물은 신방화역 바로 가까이 있습니다. 약 5분에서 6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자, 이 지역은 신방화역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가까이에 김포공항역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입지를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김포공항에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곳에 임차 수요들이 많다는 것, 그리고 마곡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현재 기업들이 많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수요자들도 우리가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그러한 임차 수요가 풍부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 방화역 주변, 특히 김포공항에는 이곳에 백화점이랄지 대형 마트, 그리고 쇼핑몰, 영화관, 전문 음식점들이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신다면은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생활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가까이에는 방화시장역이랄지 그리고 방신 시장, 이러한 재래시장들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곳에 저렴한 물가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도로망도 굉장히 좋습니다. 남부 순환도로 이용하기가 좋고요. 그리고 올림픽대로, 그리고 인천공항 고속도로, 외곽 순환도로, 그리고 이러한 행주대교도 이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한 그런 교통망도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함께하고 있는 지역 강서구 방화동입니다. 이 지역 살펴볼 때 마곡 이야기가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고요. 또 주변에 다양한 호재들 때문에 선별을 해오신 것 같아요. 어떤 호재들 저희가 주목을 해볼까요? 자, 강서구에는 개발 호재가 굉장히 다양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첫 번째는 방화 뉴타운 사업입니다. 3개의 구역이 현재 뉴타운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자, 3구역과 그리고 5구역, 6구역 이렇게 3개의 구역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중에 가장 빠른 구역이 6구역입니다. 6구역 같은 경우에는 신방화역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곳은 약 500여 세대가 넘는 그런 아파트로 탈바꿈하게 돼 있고, 현재 시공사 선정을 거쳐서 관리처분 인가를 준비하는 그러한 단계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3구역과 5구역. 자, 이 두 구역은 올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사업 시행 인가를 할 때 관리 처분을 걸쳐서 새롭게 아파트로 탄생하게 되는데요. 자, 이 두 곳은 약 3천여 세대의 낡은 어떠한 단독이랄지 그리고 다세대들을 우리가 헐고 새롭게 아파트로 탈바꿈하는 그러한 사업인데요. 자, 이것들이 진행이 빠르게 된다면은 주변의 이주 수요 혜택도 누려볼 수 있고, 그리고 주변의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한 부동산의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강서구 하면은 뭐니 해도 마곡 산업단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마곡 산업단지는 약 110만 평을 개발을
중에 있는데요. 자, 이곳에 현재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LG 컨소시엄, 이러한 기업들이라 약 10개의 기업들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롯데랄지, S오일, 깃드라미, 코오롱, 이러한 대기업들이 들어와 있고, 또 최근에 도레이 산업도 현재 준공을 해서 또 입주를 하는 중에 있고요. 그리고 올 2월 달에는 서울 이대병원도 들어와서 이미 개원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수요들이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고, 그리고 이 지역은 의료 특화 지역으로도 지정이 되어 있어서 제약회사들이 또 많이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강서세무서랄지 출입국 관리사무소도 지금 건설 중에 있어서 이제 곧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주변에는 약 10,000여 세대의 그런 아파트가 이미 지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주거하고 있고, 그리고 이 마곡 산업단지 안에는 우리가 보타닉 공원 약 15만 평 정도에 이르는데요. 상당히 큰 그러한 공원이 조성되고 있고, 그 안에는 우리가 식물원이 들어오고 호수가 들어오고 생태 하천이 들어오고, 그리고 문화시설들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역의 주민들의 어떤 생활의 가치,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는 그러한 미래 가치가 큰 산업단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방화 뉴타운 개발 소식도 있고요. 마곡 산업단지로 인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소식까지 있었습니다. 추가적인 호재도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 이어서 설명 부탁드릴까요? 자, 그렇습니다. 교통 호재도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김포공항에는 4개의 우리가 지하철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지하철 5호선, 그리고 지하철 9호선, 황금라인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경의중앙선, 그리고 인천공항철도, 그리고 김포도시철도, 이러한 지하철들을 이용할 수가 있고, 현재는 대곡 소사선이 우리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자, 2017년도 우리가 건설에 시작해서 그리고 2021년이나 22년 정도면 개통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 대곡 소사선이 개통이 된다면 특히 수도권 남부와 북부 지역으로 이동이 가능하고, 그리고 우리가 우회로는 우리가 일산 지역에서 지하철 3호선이랄지, 그리고 경의중앙선, 그리고 GTX A 노선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교통망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아래쪽으로는 우리가 부천에서, 특히 부천 소사에서 우리가 시작해서 자, 안산, 원시까지 이 소사 원시선이 작년에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서남부 지역으로의 교통망을 편리하게 이용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호재들이 집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텐데요. 그래서 지금 궁금하신 건 소액 투자 가능한가 이런 부분일 것 같은데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자, 그렇습니다. 투룸 다세대 주택이라는 것이고요. 자, 매매 가격은 2억 4,900에서 2억 6,900까지 형성이 되어 있다. 자, 두 동에 약 40세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이것은 전세를 놓는다면은 2억 2,900만 원 정도, 그리고 2억 4,900만 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가장 강서구의 핫한 지역이면서 임차 수요가 많고 일자리가 많은 곳입니다. 이곳에 우리가 전세를 끼고 2천만 원이라는 아주 소액 투자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소액 투자 가능한 지역들로만 선별해 오신 것 같아요. 강서구에서 가장 핫한 방화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을 전세를 활용하셔서 2천만 원대면 투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래 전화번호 02-2153-2668번으로 연락 주신다면 이런 가격적인 부분들도 저희가 좀 더 구체적인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를 짚어볼게요. 어느 부분에 집중을 해볼까요? 자, 그렇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자, 직장인 수요가 많은 곳이다. 우리가 직장인 수요가 많다는 거는 우리가 매매랄지 임차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한 전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것이고요. 특히 김포공항에는 지하철 5호선, 9호선, 그리고 인천공항철도, 김포도시철도 등 다양한 교통망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편리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새 건축 허가, 특히 다세대들이 공급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건축에 대한 환경이 안 좋다라는 것이고요. 따라서 다세대 주택의 희소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의 적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인 강서구 방화동에서요. 소액 투자 가능한 투룸 다세대 주택으로 만나봤고요. 자, 이렇게 소액 투자 가능한 부동산 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무료 세미나, 무료 1:1 상담 소식 들여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이루어지는 1:1 무료 상담이고요. 주제는 소액 투자로 부자 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빨리 연락 주셔야 되는 게 선착순으로 딱 5명까지만 참석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 시간 채워주신 고경재 대표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함께한 정보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고경재 대표님의 부동산 정보들 정리해드릴게요.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전 여기서 물러가지만 아래 전화번호는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02-3153-2668번 그리고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까지 계속해서 편안하게 이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더욱더 유익한 정보 들고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